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십 년간 미국 의료계가 보지 못한 희귀병이 나타나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모두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한국인들은 절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해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신부예요. 그래서 뚱뚱한 제 몸을 볼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결혼식 드레스 속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공주처럼 느껴지길 바랬어요. 부모님께서는 에밀리는 통통한 게 예쁘고 매력적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 상상 속의 완벽한 신부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매일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미래의 결혼식을 상상했어요. 눈을 감으면 반짝이는 불빛,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들로 장식된 웅장한 홀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는 자몽 다이어트로 하루 종일 자몽만 먹는 거였어요. 굳게 결심하고 자몽 다이어트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10kg이나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제가 입던 옷들은 점점 헐렁해지고 왠지 예뻐진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차를 가하여 2주일을 더 자몽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10kg을 더 감량하여 총 20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제 예비 신랑 에릭이 출장 중이라 오랜만에 보면 절 못 알아보진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에릭은 절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며 더욱 사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날 저는 너무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이렇게 살을 뺐는데도 안 맞으면 어쩌지? 과연 내가 저렇게 작은 옷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신부님은 처음 본다며 피팅 직원께서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곧이어 있는 웨딩 촬영 때도 감독님께서 이런 신부님은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며 입에 침이 마르시도록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살을 빼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니 저는 자몽 다이어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점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충분히 잤음에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저는 언제나 엄격한 다이어트가 제 꿈을 이루는 열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곧 제 몸에 뭔가 아주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지럽거나 배가 이상하게 꾸르륵거리는 등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저는 목표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극심한 허약함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무거웠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푹 꺼진 눈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왔고 결혼식에 대한 행복한 꿈들이 제 건강과 함께 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꿈꿨던 저에게 이제 제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몽 다이어트 때문에 제 몸은 저와 아기를 동시에 돌볼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죠. 아기는 기뻤지만 제 몸이 우리 둘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 되었어요. 자주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배는 끊임없이 아프고 심지어 간단한 대화조차 힘들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빠르게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한 것이 참으로 큰 실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약혼자 에릭도 제 변화에 눈치를 챘어요. 에릭은 제 곁에 앉아 에밀리 정말 걱정이 돼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자신을 돌봐야 해요 라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해주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받는 기분과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마침내 아주 쌀쌀한 어느 오후 저는 에릭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병원 문을 들어설 때 저는 떨리는 몸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몸을 꼼꼼히 살펴보셨고
제 약한 목소리와 맥박을 확인하시며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현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각기병에 걸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이며 뭐라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완벽한 결혼식의 꿈과 함께 제 건강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몸에 즉각적인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에릭을 보며 저는 뭔가 달리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과 두려움에 압도당한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제 꿈과 고생 그리고 완벽해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곱씹어 보았어요. 그러던 중 완벽함이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 모두 건강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심장 모니터의 꾸준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제 몸을 더 잘 돌보고 치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제가 선택한 위험한 다이어트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에밀리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카레가 회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제 약혼자 에릭은 다음날 시장에 가서 카레 재료들을 모두 구해왔어요. 저는 그가 알록달록한 채소와 신선한 향신료, 그리고 허브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곧 부엌은 강황, 큐민, 그리고 고수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고 에릭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듬고 열과 성을 다해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고운 빛깔의 카레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부엌 불빛 아래서 붉은 주황빛 소스는 마치 마법 소스 같아 보였죠. 저는 이 특별한 음식이 제 약한 몸에 따뜻함과 치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에릭은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이 카레는 사랑과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분명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을 지었고 이 카레가 저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드디어 카레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첫 한 입을 먹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에는 카레가 진하고 풍미 가득하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맛을 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속에서 날카로운 화끈거림을 느꼈어요. 카레의 매운 열기가 제 약한 상태에는 너무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즉시 제 위는 뒤틀리기 시작했고 구역질이 밀려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게 단지 잠시일 뿐이라고 에릭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몸은 매운 음식을 거부했고 결국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불쾌한 느낌이 반복되는 구토로 이어지자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에릭은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라고 속삭이셨죠. 그의 얼굴에서 좌절과 슬픔이 보였어요. 저는 그가 저를 돕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제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당신이 잘하려고 했던 거 알아요. 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실망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카레가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바랬지만 모든 것이 더 악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날 밤 위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채로 침대에 누워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졌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선 카레가 실패했다면 한식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식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예전에 한식은 건강에 매우 좋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에릭은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방문하기로 계획했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인마트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과연 어떤 음식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마트에 도착하니 가게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가게 곳곳에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있었고 모든 통로에서 신선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한 직원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에릭은 저희가 회복에 도움이 될 음식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직원분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더니 전통 한식 재료가 가득한 코너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다 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을 보여주시며 김치는 유익균과 섬유질이 풍부한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이에요. 장에 좋은 유익균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윤기가 흐르는 빨간 김치를 보며 맛과 향을 상상해 보았어요. 이어 다른 통로로 데려가셔서 여러 종류의 국과 장류를 보여주셨어요. 한 통의 된장국 용기를 가리키며 이 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도와줄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추운 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또한 신선한 마늘도 추천해 주셨어요. 마늘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슈퍼푸드예요.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하실 때 저는 우연히 기사로 한국인은 미국인의 10배에 달하는 마늘을 섭취한다고 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 기사에는 한식 거의 모든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며 김치에도 대량으로 쓰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운 카레의 자극적인 향신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에릭은 마트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재료를 조심스럽게 쇼핑백에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식이 제 몸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자 곧장 에릭은 새로 산 재료들로 부엌을 정리하며 신선한 채소를 씻고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의 선명한 색깔, 깊은 갈색의 된장, 그리고 하얀 빛깔의 마늘이 어우러진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에릭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부드러운 두부와 순한 채소가 들어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김치, 그리고 잡곡밥 한 공기였어요. 부엌에는 카레의 매콤하고 무거운 냄새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가득 퍼졌답니다. 저는 새로운 맛을 음미하며 첫 한 입을 천천히 먹었어요. 처음에는 제 위가 이 음식도 결국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따뜻한 국물이 입에 닿는 순간 제 몸 안에 부드러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국은 부드럽고 너무 뜨겁지 않았으며 김치는 과하지 않은 산미가 느껴졌고 밥은 가볍고 씹기 편했어요. 그토록 많은 음식들이 거부했던 저의 위가 한식을 먹자마자 편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저와 에릭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맞는 음식을 찾았다는 기쁨에 찬 눈물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전보다 조금 더 힘이 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식의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영양이 지금까지 제가 시도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거칠지 않은 따뜻하고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친절한 식료품점 직원분과 에릭의 따뜻한 지지, 그리고 한식의 부드럽고 치유하는 힘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새로운 회복의 길을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아직 몸은 약했지만 한식의 부드럽고 포근한 맛이 열어준 희망의 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식을 처음 시도한 후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따뜻한 된장국의 부드러운 맛, 상큼한 김치의 맛, 그리고 잡곡밥의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지면서 제 몸이 드디어 이 음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저는 저희가 구입한 한식 재료들로 작고 균형 잡힌 식사를 계속해서 먹었어요. 에릭은 늘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요리해 주었어요. 에릭이 정성껏 요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의 다정한 지원에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제 몸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고 어지러웠던 증상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제 몸에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식으로 바꾼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곰곰이 떠올렸죠. 예전에는 겨우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픈 날들과 제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듯 했어요. 한때 무자비했던 자몽 다이어트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고, 대신 자연스럽고 치유력 있는 한식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에릭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김치, 된장, 그리고 우리 식사의 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구운 마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어요. 에릭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성과 지혜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결과라는 말에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문화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특히 어느 저녁 따뜻한 국, 밥, 그리고 갓 담근 김치를 먹은 후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때 창백하고 지쳐 보이던 제 얼굴이 조금 더 건강해 보였고 작은 희망과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뚱뚱했던 과거의 모습보다도 더 건강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에릭에게 에릭 저 너무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했고 에릭은 안도의 눈빛으로 저를 꽉 안아주며 한식이란 치유의 음식들은 정말 기적이에요, 에밀리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식사 후 느낀 점과 음식을 기록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국을 먹은 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손이 떨지 않는 변화, 낮 동안 집중력이 좋아진 변화 등을 하나하나 적으며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식이 위험한 저를 구해주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설명했더니 모두들 놀라움과 희망의 눈빛으로 들었답니다. 에릭과 제가 함께 정성스럽게 한식을 준비했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한때 낯설고 이질적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힘과 치유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식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치유해 주었고 미래에 대한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었어요. 건강과 힘이 돌아오면서 제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진행되고 몸이 거의 완벽하게 치유됨에 따라 에릭과 저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결혼식은 단순히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이끈 치유의 여정을 기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어느 날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식 요리로 가득한 식사를 마치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에릭이 에밀리, 우리 결혼식에 한국의 전통을 조금 더 담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저도 호기심 어린 기분을 느꼈답니다. 저는 한식의 따뜻함을 결혼식에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저희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보러 동네 시장과 작은 상점들을 방문했어요.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전통 한복의 화려한 색감에 매료되었고 저의 결혼식 날 제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는 모습을 상상하며 제 꿈과 제 삶을 구원해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지는 결혼식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결혼식을 계획하면서 저는 한국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절한 웨딩 플래너를 만나 밝은 색감과 부드러운 음악,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들로 가득한 결혼식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단순히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전통을 나누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과 함께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저희 결혼식에는 현대적인 요소와 함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결혼식을 준비하며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던 된장국, 김치, 그리고 특별한 달콤한 찹쌀과 팥으로 만든 디저트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했어요. 에릭은 이건 에밀리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 문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준 계기이기도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또한 한국어를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연습했고, 에릭은 간단한 이야기와 노래를 읽어주며 도와주었어요. 한국어에는 부드러운 소리와 리듬이 가득해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오후 동네 친구와 함께 한국어로 대화를 연습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도 할 수 있고 제 여정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과 함께 한국 문화와의 제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예쁜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어요. 선명한 색감과 흘러내리는 옷감 덕분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보며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들은 새로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며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결혼식은 현대적인 음악과 전통 한국 악기가 어우러져 진행되었고,
저의 결혼식의 피날레에 전통가야금을 연주하는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자 저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식을 통해 고통에서 치유로, 의심에서 희망으로, 위험한 다이어트에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삶으로 나아간 저의 여정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둘러싼 그 아름다운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밝고 희망찬 미래의 출발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제 마음은 한국의 멋진 전통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